80세 생일은 단순한 기념 비적날이 아니라 험난한 능선 위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한 분들에게는 역사와 생물학적 역경을 이겨냈다는 승리감과 생존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이 시기 직후 급격한 쇠퇴가 시작된다는 냉혹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대부분의 가족과 당사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독립성, 활력, 건강이 갑작스럽고 빠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흔히들 이것을 인간 신체의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결말, 즉 오랜 세월 사용으로 인한 마모와 붕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위험할 정도로 수동적이며 결정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80세 이후에도 힘과 명료한 사고, 자율성을 유지하며 잘 살아남기 위한 싸움은 거창하고 눈에 띄는 질병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무시해왔고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방치했던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4가지 적들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응급실에 실려가게 만드는 급성 질환이 아닙니다. 신체의 회복력을 근본부터 깎아내리는 미세하고 만성적인 소모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바로 비판적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80세에 도달하는 것은 운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이 침묵의 세력들에 대한 경계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상이 고통스럽거나 혼란스럽거나 행동을 제약할 때가 되어서야 이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보행기가 필요해지고 기억이 흐려지며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질 때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상황을 되돌릴 기회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스스로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고 믿는 많은 분들조차 부지불식간에 이 4가지 숨겨진 힘이 노화를 가속화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쇠약과 의존성, 그리고 존엄성의 상실로 이어져 삶의 질과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이것은 영생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당신의 힘과 독립성,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10년, 20년이 혼란과 고통이 아닌 지혜와 기쁨으로 정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숨겨진 적이자 나머지 3가지 적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은 의사들이 염증성 노화, 인플러미징라고 부르는 전신적 생물학적 위협입니다. 이것은 교활한 과정입니다. 만성적이고 낮은 단계의 내부 불길이 천천히 타오르며 안에서부터 세포, 조직, 장기를 끊임없이 손상시킵니다. 발목을 삐었을 때 보이는 뜨겁고 붉은 급성 염증과 달리 이것은 소리 없이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수년간 방치된 스트레스, 독소 노출, 가공식품 섭취, 수면 부족, 운동 부족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 염증을 다루는 신체의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특히 80세 이후 급격히 약해집니다. 즉, 50대나 60대에는 무시할 수 있었던 사소한 손상들이 이제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이 은근한 염증은 당신의 회복력을 서서히 깎아먹으며 치매와 심장병부터 노년의 삶을 규정하는 전반적인 쇠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요 노인성 위기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80세 이후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만연한 내부의 불을 인식하고 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따르는 다른 도전들을 견뎌낼 신체의 능력이 필연적으로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에 따라 신체에 대항해 작동하는 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무지나 안일함에 빠지기에는 걸려있는 것이 너무 큽니다. 급격한 쇠퇴가 그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안 섞인 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염증성 노화, 근감소증, 조각난 수면, 그리고 깊은 사회적 고립과 같은 세력들이 가하는 조용한 손상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 4가지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파괴적인 피드백 루프 속에서 서로의 악영향을 증폭시킵니다.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힘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노년기 움직임, 생각, 기분을 근본적으로 형성할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말입니다. 이 논의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자신의 장수와 존엄을 지키는 1차 수호자가 되어 이 위협들에 직접 맞설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목적을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첫 번째 기둥, 내면의 불길, 염증성 노화의 위협을 파헤칩니다. 80세 이후 흔히 따르는 급격한 쇠퇴를 이해하려면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이 끊임없이 주도하는 신체의 근본적인 노화 메커니즘을 먼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염증성 노화로 알려진 이 현상은 생물학적 노화에 숨겨진 가속 페달입니다. 뚜렷한 질병이나 통증이 없어도 세포와 조직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보이지 않는 내부 과정입니다. 이것은 상처를 치유하거나 갑작스러운 감염과 싸울 때 발생하는 부기, 발적, 열과 같은 급성 염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급성 염증은 강력하고 단기적인 보호 반응입니다. 반면 염증성 노화는 시스템의 장기적인 고장입니다. 신체의 복구 시스템이 과열되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수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내부 혼란은 정기 혈액 검사에서는 완전히 놓치기 쉬우며 이미 중요 시스템에 심각한 해를 끼친 후에야 발견되곤 합니다. 원래 연구에 참여했던 82세의 조지 씨는 수년 동안 겉보기에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담배도 술도 하지 않았고 매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피로와 뻣뻣함을 느꼈고 머릿속은 자주 안개 낀 듯 멍했습니다. 초기 종합 혈액 검사는 정상으로 보였지만 전문가가 결국 찾아낸 것은 염증 지표의 미세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염증은 수년 동안 들끓으며 그의 근본적인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내부의 불을 조절하는 신체의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즉, 가공된 간식을 먹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잠을 설치는 것과 같은 생활 습관들이 50대나 60대에는 감당할 만했더라도 80세 이후에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염증성 노화는 단순히 몸이 찌뿌둥한 상태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 생활에 필수적인 장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것은 동맥경화와 플라크 형성의 주요 원인이 되어 심장 질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은 혈내 장벽을 뚫고 신경 환경에 손상을 주는 화합물을 유입시켜 치매와 인지 기능 저하의 확률과 속도를 높입니다. 또한 면역체계의 반응 능력을 약화시켜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회복 시간을 늦춥니다. 더 나아가 노쇠화에 크게 기여하여 신체가 운동에 덜 반응하게 만들고 낙상과 이동성 상실로 이어지는 약화의 악순환을 부채질합니다. 염증성 노화라는 내면의 불길은 신체의 비축량을 소진시키며 자가 치유와 재생 능력을 소리 없이 깎아내립니다. 이 과정은 현대적인 생활 방식에 수년간 노출되면서 축적되어 시스템 내의 부식제처럼 작용합니다. 만성적인 심리적 긴장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 염증을 유발합니다. 정제 설탕과 특정 산업용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은 염증 경로에 기름을 붓습니다. 수면 부족은 염증 부산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회복 시간을 몸에서 뺏어가며 움직임 부족은 항염증 과정을 자극하지 못하게 합니다. 환경 독소는 이러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항상성 유지 기능이 덜 견고한 80세 이후 이 내부 환경을 관리하는 것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수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일 과제가 됩니다. 불길이 높게 타오르도록 방치하면 근육 손실부터 수면 부족에 이르는 다른 모든 생물학적 도전들을 극복하기가 극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목표는 지금 내리는 매일의 선택들이 단순히 오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80대와 90대를 규정할 수십 년에 걸친 느린 손상을 통제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체는 닫힌 시스템이며 내부 환경을 무시하며 보낸 세월의 누적된 효과는 결국 뻣뻣함, 피로, 기억력 감퇴, 그리고 질병에 대한 갑작스러운 취약성으로 나타납니다. 염증성 노화를 통제하는 것은 능동적 노화의 초석이며 많은 이들이 80대에 겪는 가속화된 쇠퇴에 맞서는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이 조용한 적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노년의 사소한 좌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을 보호하고
더 긴 삶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확보하게 됩니다. 항염증 프로토콜, 세포의 평화를 위한 식단과 장 건강입니다. 염증성 노화를 통제하는 것은 비싼 치료법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추구가 아닙니다. 영양과 마음 챙김의 뿌리를 둔 능동적인 매일의 선택입니다. 이 내부의 불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들은 간단하고 대부분 비용이 들지 않으며 즉시 실행 가능합니다. 항염증 프로토콜의 핵심은 식단을 불을 지피는 것에서 불을 끄는 것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전신염증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초가공 식품, 정제 설탕, 산업용 씨앗기름에서 과감히 멀어지고 세포의 평온을 지원하는 식습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약이며 신체의 장수를 위한 보호 메커니즘이라는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초점은 짙은 색의 채소, 베리류, 지방이 많은 생선, 견과류와 같이 항산화제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자연식품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더 구체적인 최전선 방어책, 바로 장내 미생물 군집의 건강을 강조합니다. 장은 신체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이며 이곳의 불균형은 염증성 노화의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입니다. 이에 대처하려면 양파, 마늘, 바나나, 통곡물과 같은 식품에서 발견되는 발효성 섬유소, 즉 프리바이오틱스를 의도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이 섬유소들은 부티레이트와 같은 단세 지방산을 생성하는데 이는 대장 내벽을 진정시키고 전신 염증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항염증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하게 먹는 것을 넘어 전쟁 대신 평화를 증진하는 내부의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동시에 천연 요거트, 캐피어, 사우어크라우트와 같이 유익한 박테리아가 풍부한 발효식품,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장 장벽을 강화하여 염증성 화합물이 혈류로 유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양 외에도 염증 부하를 줄이는 데 있어 매일의 움직임은 타협할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매일 걷는 것은 혈액순환을 도울 뿐만 아니라 마이오카인, 마이오킨즈를 방출합니다. 이는 수축하는 근육 조직에서 생성되는 작은 단백질로 강력한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꾸준한 움직임조차 지속적인 저용량의 비약물성 항염증제 역할을 합니다. 목표는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모든 발걸음, 앉아있지 않고 보내는 모든 1분 1초가 내부의 불길을 낮추는 작은 행동입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은 그 자체로 염증 유발 상태인 장시간의 좌식 생활을 방지합니다. 좌식 생활은 80세 이후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토콜은 스트레스와 수면에 대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생성하는데 이 호르몬은 급성 상황에서는 필요하지만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고도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조용한 사색, 심호흡, 가벼운 스트레칭과 같이 긴장을 풀기 위한 간단한 일과를 개발하는 것은 기본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면 부족이 염증 부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의 회복기는 신체가 염증성 노폐물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수면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염증성 노화와의 싸움에서 직접적인 개입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인 메시지는 권한 부여입니다. 당신은 신체 내부 환경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단에 무엇을 올릴지, 얼마나 자주 움직일지, 얼마나 잘 실지를 바꾸는 작고 꾸준한 변화를 채택함으로써 당신은 80세 이후에도 몸이 강하게 유지되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제적 접근은 염증성 노화라는 조용한 위협을 관리 가능한 요인으로 바꾸어 지속적인 건강과 기능적 장수에 필요한 세포의 평화를 확보합니다. 두 번째 기둥, 침묵의 수축, 근감소증과 낙상 위험의 이해입니다. 염증성 노화가 내부 시스템을 태우는 동안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적 근감소증, 사어코퍼니어은 힘과 독립성의 구조를 조용히 해체합니다. 근감소증은 노화에 따른 골격근 양과 기능의 손실을 뜻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이는 60세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이 약화가 극적으로 빨라져 개인의 삶 전체에 심각하고 종종 갑작스러운 위험을 초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감소증을 즉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극적인 고장이 아니라 미세한 변화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병뚜껑을 여는 것이 힘들거나 낮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계단 이용을 점점 꺼리게 되는 것을 그저 나이가 들거나 피곤해서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화의 합리화는 위험한 형태의 부정입니다. 근감소증의 문제는 근육이 단순히 물건을 들거나 걷는 힘을 제공하는 것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근육은 신체의 조용한 보호자입니다. 혈당 조절을 돕고 관절을 지지하며 균형 유지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대사 발전소입니다. 근육량이 사라지면 개인의 위험 프로필이 치솟습니다. 신체는 보호 패딩과 중요한 안정화 세력을 잃게 됩니다. 근감소증과 파국적인 낙상 사이의 연관성은 직접적이고 잔혹합니다. 60세에는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났을 넘어짐이 84세에는 고관절 골절이 됩니다. 원본 분석의 프랭크 씨에게 일어난 일처럼 말이죠. 80세 이후 이 손실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시작하는 하향 나선의 속도 때문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수주간의 강제적인 침상 안정을 초래합니다. 수주간의 침상 안정은 더 큰 약화를 불러오고 이미 진행 중이던 근육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이것은 급격한 회복력 상실이며 종종 영구적인 도움, 보행기 사용, 그리고 그에 따른 자유의 상실로 직결됩니다. 한때 활기찼던 삶은 조용히 줄어들어 신체적 제약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노년기에 독립성을 잃는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근육 손실은 거부할 수 없는 노화의 필연적 과정이라는 신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단호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근육 손실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늦출 수 있고 많은 경우 되돌릴 수 있는 대사 상태입니다. 신체는 80대, 90대에도 저항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이라는 올바른 신호가 주어진다면 근섬유를 생성할 능력이 있습니다. 목표는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고 움직일 수 있으며 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원 가꾸기든 장보기든 아니면 단순히 매일 아침 안전하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말입니다. 근육은 자율성의 궁극적인 화폐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근감소증을 이해한다는 것은 작은 변화들이 조기 경보 신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병뚜껑과 씨름하거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은 사소한 짜증이 아니라 신체의 필수 보호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긴급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개입하려면 일상의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장수 전략의 중심에 움직임과 영양을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세한 징후를 무시하는 것은 집 기초에 생긴 초기 균열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전체 구조는 하나의 작은 갑작스러운 압력에 의해 위협받게 됩니다. 우리는 근육이 기능적 수명을 유지하는 열쇠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가는 시간을 위해서 말이죠. 요새 재건하기, 80세 이후의 단백질 타이밍과 저항 운동입니다. 침묵의 수축, 근감소증과의 싸움은 두 가지 상호 연결된 기둥인 꾸준한 저항 운동과 전략적인 단백질 섭취에 중심을 둡니다. 한번 근육량을 잃으면 되찾을 수 없다고 믿는 것은 실수입니다. 근육 합성을 위한 세포기계는 올바른 자극을 받으면 90대에도 여전히 반응합니다. 가장 중요한 개입은 근육에 도전하는 움직임입니다. 단순히 심혈관 건강을 위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근감소증을 진정으로 멈추고 되돌리려면 저항이 포함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거운 역기를 들기 위해 헬스장에 가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거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관리 가능한 저항을 일상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프캔, 물병, 또는 발목 모래주머니 같은 가벼운 무게를 일주일에 몇 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놀랍도록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항밴드는 어르신들에게 아마도 가장 완벽한 도구일 것입니다. 저렴하고 휴대가 간편하며 앉아서 당기기, 가슴 밀기, 다리 펴기와 같은 운동에 대해 조절 가능한 저항을 제공합니다. 초점은 일관성과 일상 기능에 사용되는 주요 근육 그룹을 활성화하는 움직임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둔근, 대퇴사두근, 코어, 그리고 등 근육입니다. 이러한 작고 목표 지향적인 노력들이 꾸준히 모이면 상당한 보호막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운동 수능도를 높이는 새롭고 매우 효과적인 전략은 운동 간식, 엑서사이즈 스낵스 개념입니다. 지치게 만들 수 있는 한 번의 장시간 운동을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짧고 질 높은 움직임을 하루 종일 나누어 수행하는 것입니다. 커피를 타러 일어날 때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를 10회씩 3세트 하거나 식사 전 3분 동안 저항밴드를 사용하는 식입니다. 이 짧고 강렬한 노력은 전신 피로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근섬유를 유지하고 재건하는 데 필요한 화학적 신호를 보냅니다. 목표는 근육을 자극하는 것이지 고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영양학적 자극, 즉 단백질을 다루는 것입니다. 80세 이후 신체는 어느 정도의 동화 저항성, 에너발릭 리지스턴스를 갖게 됩니다. 즉, 젊었을 때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을 유발하기 위해 더 크고 뚜렷한 신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하루 종일 충분한 단백질을 먹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타이밍과 분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세끼 식사 모두에 단백질 섭취를 고르게 분산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에서 탄수화물 섭취를 몰아서 하거나 저녁 식사까지 기다렸다가 많은 단백질을 먹는 대신 모든 식사에 적어도 25에서 30g의 의미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지속되는 이 일관된 신호는 근육 합성 과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달걀, 가금류, 생선, 유제품, 특히 코티지 치즈와 그릭 요거트, 콩류가 있습니다. 저항 운동과 결합된 이 표적 영양 접근법은 노화하는 신체를 침묵의 위축 상태에서 유지 및 점진적 재건 상태로 변화시킵니다. 요새를 재건하는 것은 최고의 신체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움직일 수 있으며 안전하게 지내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존엄과 독립을 보존하고 신체가 80년 넘게 얻은 지혜를 담을 수 있는 유능한 그릇으로 남도록 보장하는 선제적 투자입니다. 이 통합된 접근 방식은 쇠퇴가 필수라는 생각에 저항합니다. 세 번째 기둥, 끊어진 순환. 조각난 수면이 뇌와 신체를 망치는 과정입니다. 80세 이후 쇠퇴를 가속화하는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적은 회복 수면의 은밀한 침식입니다. 원래 사례 연구에 앨리스 씨처럼 많은 노인들이 수면 부족을 체념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룻밤에 서너 번 깨는 것이 그저 나이 탓이라며 정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합리화는 위험합니다. 깊은 수면의 심오한 생물학적 기능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 그 이상입니다. 뇌와 면역 체계를 위한 필수적인 유지 보수 작업입니다. 80세 이후 조각나거나 얕은 수면의 영향은 기능적 장수에 훨씬 더 두드러지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수면 구조는 변합니다. 중요한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과 REM, REM, 수면에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휴식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수면이 얕거나 끊기면 신체의 치유 과정이 심각하게 방해받습니다. 가장 즉각적이고 눈에 띄는 영향은 주간 피로감, 짜증 증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소한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뇌 내부에서 일어나는 더 깊고 심각한 문제의 표면적인 징후일 뿐입니다. 신체는 수면 중에 스스로를 복구하고 면역 체계를 재설정합니다. 그러나 깊은 수면의 가장 시급한 기능은 뇌의 독특한 노폐물 제거 메커니즘인 글림프 시스템, 글림페틱 시스템의 활성화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실제로 확장되어 뇌척수액이 하루 동안 축적된 대사 노폐물을 적극적으로 씻어내게 합니다. 이 노폐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알츠하이머병의 병리와 관련된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수면이 좋지 않거나 중단되면 이 중요한 노폐물 제거 과정이 실패합니다. 뇌가 쓰레기를 내다 버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년간의 수면 부족은 이러한 독성을 축적시켜인지 기능 저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치매 위험을 가속화합니다. 수년간 조각난 수면을 겪은 앨리스 씨가 기억력이 흐려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은 이러한 신경학적 실패의 직접적인 예시입니다. 그녀의 의사는 수면이 뇌와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뇌를 적절히 청소하지 못하면 뇌는 염증, 염증성 노화,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 저하에 취약해집니다. 게다가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극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앨리스 씨가 감기에 더 자주 걸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면은 면역 체계가 재설정되고 감염과 싸우는 기억 T세포를 생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신체는 끊임없이 방어태세에 몰려 질병에 대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신체입니다. 이로 인해 80세 이후 흔한 위협인 가벼운 감염조차 회복이 훨씬 느리고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80세 이후 수면 부족에 맞서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건강상의 필수 과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명료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걷고 면역체계가 얼마나 강하게 유지되며 당신이 쌓아온 삶을 즐길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목표는 단순히 더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자는 것입니다. 뇌 세척과 전신 복구에 필요한 깊은 회복 주기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면의 어려움이 집중적이고 규율 있는 습관을 통해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회복의 법칙, 깊고 치유적인 수면을 확보하는 간단한 습관들. 수면 부족은 노화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생물학적 혼란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회복의 법칙을 채택하는 것은 80세 이후 기능적 장수를 추구하는 누구에게나 필수입니다. 수면 건강을 개선하려면 신체의 자연적인 생체 리듬을 강화하고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간단한 일상 습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지적 명료함, 면역력 강화, 신체적 균형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내는 지속적인 전호력 투자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주말에도 일관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체는 예측 가능성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인 일정은 내부 시계를 강화하여 잠들고 잠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이 일관성은 침대에서 보내는 총 시간보다 틀림없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환경에 대한 세심한 통제입니다.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한 성역이어야 합니다. 온도는 수면 시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약간 서늘한 방은 깊은 회복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체온 하강을 돕습니다. 전자기기에 미세한 불빛을 포함한 모든 광원을 제거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낮은 수준의 빛 노출조차 신체가 실시간임을 알리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언제 섭취하는지가 수면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오후와 저녁에 카페인과 알코올을 제한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많은 사람이 술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수면 후반부의 회복 단계를 심각하게 방해하여 조각나고 얕은 휴식을 초래합니다. 마찬가지로 취침 시간에 임박하여 과식을 하면 신체가 쉬어야 할 때 소화계가 일하도록 강요하게 되어 불편함과 수면 중단을 초래합니다. 마지막 식사와 취침 시간 사이에 최소 2~3시간의 완충 시간을 두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네 번째, 낮 동안 자연광과 움직임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자연광 노출, 특히 아침 햇살은 생체 리듬을 재설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상 직후 창가에 있거나 짧게 야외 산책을 하는 것은 뇌의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이는 어둠이 내릴 때 수면 시작 신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근감소증 맥락에서 논의했던 가벼운 움직임조차 밤에 더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몸은 정신적으로만 피곤한 몸보다 더 잘 쉽니다.
이것이 짧고 꾸준한 걷기가 근력뿐만 아니라 수면 구조에도 유익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마무리 루틴을 확립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은 신경계의 안정과 휴식을 알리는 차분하고 예측 가능한 활동에 할애해야 합니다. 종이책 읽기, 조용한 음악 듣기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루틴에서는 화면, 태블릿, 전화기, TV를 배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기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적극적으로 억제하여 수면 시작을 지연시킵니다. 80세 이후 좋은 잠은 좋은 음식이나 안전한 움직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인지기능 저하에 대항하는 뇌의 보호막이자 전신을 위한 필수적인 복구 주기입니다. 수면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보존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개입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기둥, 목적의 상실, 외로움과 삶의 의지, 그리고 생산성, 제너레이티비티, 해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이 80세 이후 잘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네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놀라운 숨겨진 건강상의 이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외로움과 일상적 목적의 상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용한 비바이러스성 위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상처가 아닙니다. 심각한 신체적, 생물학적 위협입니다. 연구들은 사회적 고립과 의미 있고 일관된 일상적 목적의 상실이 일부 만성 신체 질환보다 기대 수명을 더 단축할 수 있음을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정서적 상태는 신체의 건강과 회복력에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의 세계는 종종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직업이나 가족 문제로 멀리 떠나며 앞서 논의한 근감소증과 염증성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제약은 외출과 사회적 관계 유지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천천히 그리고 종종 의도치 않게 많은 노인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고립된 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진정한 연결의 부재는 상호작용과 소속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인간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88세 빌 씨의 사례가 이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다른 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집안일을 하고 식사를 챙기고 TV를 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날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것은 소음이나 활동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자신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은퇴, 돌봄 역할의 중단, 이웃 활동의 감소와 함께 종종 찾아오는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의 상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개인의 정체성은 그들의 기여, 직업, 부모나 배우자로서의 역할, 지역 사회 참여로 정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이 희미해지면 오늘 왜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조용한 의문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정서적 공허함은 생리적 쇠퇴로 이어집니다. 외로움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염증성 노화의 악순환에 기여합니다. 이는 면역 건강, 뇌화학,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활동 유지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과 소통할 강력한 이유가 없을 때 잘 먹고 움직이고 제대로 자려는 동기는 약화되고 전반적인 쇠퇴는 가속화됩니다. 우리는 고독과 외로움을 구별해야 합니다. 고독은 평화와 성찰을 위해 선택한 시간이며 힘이 됩니다. 반면 외로움은 보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존재가 된 듯한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신체는 이 정서적 고통을 인지하고 건강을 타협하는 생물학적 셧다운으로 반응합니다. 따라서 목적의식을 보호하는 것은 근육량을 보호하거나 깊은 수면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긴박함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 심오한 측면에서 필수적인 형태의 약입니다. 생산성, 제너레이티비티, 해법, 행동을 통해 목적과 연결을 되찾으십시오.
외로움과 일상적 목적 상실이라는 심각한 위험에 대처하려면 수동적인 한탄을 넘어 적극적인 참여, 구체적으로는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리학적 용어인 생산성, 제너레이티비티은 다음 세대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며 생명의 연속성 안에서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전통적인 직업과 양육 역할이 끝난 80세 이후 생산성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은 정체성 공허와 그에 따른 생물학적 쇠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책입니다. 기여가 주는 이 치료적 가치는 본질적으로 노화하는 영혼과 신체를 위한 약입니다. 목적이 거창하거나 힘든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리듬, 의미, 기쁨을 만드는 작고 꾸준한 행동들 속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식물에 꾸준히 물을 주는 것처럼 생명을 지속시키는 일상적인 책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쪽지나 카드를 써서 그들의 삶에 당신이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시켜 주거나 매일 아침 친구나 이웃의 안부를 묻는 정기적인 전화를 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직업적 삶에 크고 종종 스트레스가 많은 요구들을 당신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부드럽고 지속 가능한 책임들로 대체합니다. 가장 작은 행동들이 안정적이고 생명 긍정적인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종종 세대 간 연결을 포함합니다. 노인들은 젊은 세대에게 절실히 필요하지만 접할 기회가 부족한 풍부한 지혜, 경험,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주, 이웃 아이 또는 젊은 지인에게 비공식적인 멘토가 되어주는 것은 필수적인 교류를 제공합니다. 뜨개질, 가계부 정리 같은 간단한 기술을 가르치거나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전통 요리법을 전수하는 것은 어르신에게 중요한 유용성과 권위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기여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느낌과 싸웁니다. 결정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은 반드시 먼저 시작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짐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종종 노인들이 연결을 요청하는 것을 막아 고립의 악순환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손을 내미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빛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는 고립을 깨는 일이고 받는 사람에게는 지지해주는 존재라는 목적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제한된 용량이라도 자원봉사가 외로움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처방으로 남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목적을 보호하는 것은 건강을 보호하는 것처럼 다뤄져야 합니다. 정원 가꾸기가 의미를 준다면 단순히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적응형 도구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정원 가꾸기를 지속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매일 전화를 거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라면 통신 도구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 개입입니다. 우리는 이 간단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목적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약처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 보이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느낄 때 신체는 면역 체계를 손상시키고 중요한 뇌 화합물질을 억제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반대로 개인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 활동을 유지하고 근감소증에 맞서 움직이며 더 나은 수면을 추구하고 염증을 관리하려는 의지는 극적으로 강화됩니다. 외로움은 노년기의 전신적 위기이지만 생산성은 그에 대한 심오한 인간적 해답입니다. 그것은 노화가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긴 삶에서 얻은 고귀한 지혜를 계속해서 기여하는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4대 기둥의 완성. 존엄한 90대를 위한 계획의 통합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80세에 다가가거나 그 이후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놓치고 있는 명확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관찰되는 가속화된 쇠퇴가 단순히 삶에 대한 애착이 줄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조용히 신체에 반하여 작동하고 있었는지 몰랐던 결과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4가지 숨겨진 힘인 염증성 노화, 근육 손실, 근감 소증, 수면 부족, 정서적 고립은 조금씩 몰래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낼 때쯤에는 회복력에 대한 손상이 이미 시작된 후입니다. 이제 지식으로 무장한 여러분은 행동할 권한을 얻었습니다. 기능적 장수의 완성은
이 네 가지 기둥을 하나의 통일된 일일 전략으로 통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인들은 독립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동시에 여러 지점에서 끊어야 할 파괴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으로 근감소증, 2기둥과 싸우는 것은 항염증 마이오카인을 자극, 1기둥 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 3기둥 합니다. 동시에 목적을 되찾아 외로움과 싸우는 것, 4기둥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 전신 염증을 낮추고, 1기둥 활동적으로 지내려는 의지를 강화, 2기둥 합니다. 이 완성의 핵심은 작고 꾸준하고 일관된 변화에 있습니다. 단 하나의 개입만으로 강인한 90대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 네 가지 영역에 걸친 매일의 경계가 누적되면 노년기의 움직임, 생각, 기분을 근본적으로 형성할 것입니다. 첫째, 불을 끄십시오. 1기둥, 염증성 노화. 장 건강과 항염증 식품에 집중하십시오. 염증을 유발하는 가공식품과 정제 설탕을 줄이겠다는 명확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식판을 주된 약으로 여기고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와 항산화제 섭취를 늘리십시오. 둘째, 요새를 보호하십시오. 2기둥, 근감소증. 하루 5분의 운동 간식이라도 좋으니 저항 운동에 전념하십시오. 의자에서 일어서기나 저항밴드 사용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근육 복구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모든 식사에 고르게 분배하십시오. 힘은 독립성의 화폐임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뇌를 청소하십시오. 3기둥, 수면 부족. 깊고 회복력 있는 휴식에 대한 필요성을 존중하십시오. 일관된 수면 일정을 유지하고 환경을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최적화하십시오. 늦은 오후에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중단하고 화면 없는 마무리 루틴을 만드십시오. 수면을 기억과 면역 체계를 위한 필수 유지보수로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넷째, 가치를 확인하십시오. 4기둥, 목적 상실. 의미와 생산성의 원천을 적극적으로 찾고 보호하십시오.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고 크든 작든 연결을 육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오늘 왜 일어나야 하는가를 갖는 것은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지내려는 의지의 근본적인 결정 요인입니다. 노화는 시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당신의 존엄성, 자율성,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맹렬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와 강인함으로 이 인생의 단계를 살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80대와 그 이후로의 전환은 자동적인 쇠퇴 선고가 아니라 완성을 향한 부름입니다. 이 통합 전략을 시작할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다음번에 작고 꾸준한 선택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이 지식이 전환점이 되어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목적을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